고전산문 강도몽유록. 이 강도라는 건 강화도를 말하는 거야. 병자호란 한때 얘기고, 병자호란 한때 강화도에서 죽은 여인이 이게 죽었는데 그 당시에 관리들이 있잖아, 잘 못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야. 비판하고 있는 내용. 자, 그래서 그 나라를 걱정하는 어떤 선비가 여자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 같은 그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대부분의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건 당시의 집권층, 높은 관리들이 전부 다 비판의 대상이 된다. 자 그러면 본문 봐봐. 청어선사는 주인 없는 시신을 가련히 여겨 수습해 줄 생각으로 버드나무 가지를 든 채 날듯이 강을 건넜다. 그러면 이 청어선사라는 사람은 주인 없는 시신을 거두기 위해서 움막을 짓고 지냈대.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꿈에서 이제 나올 거야. 꿈을 꿨는데 갑자기 어떤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막 그때 일을 막 이야기하는 거야. 그때 관리들, 위정자들, 집권층이 잘못한 거, 그 다음에 오랑캐들이 아주 잔인하게 자기들 죽인 거, 그 다음에 일부 아녀자들이 오랑캐 편이 돼가지고 변절한 거, 뭐 이런 거. 마지막 기생이 일어나 전쟁 중에 오히려 기생이었지만 절이 있는 어떤 충신의 모습을 보인 거야. 알았니? 충신은 없고 기생만도 못했어. 그 다음에 부녀자들은 정절을 지키다 죽었고요. 그래서 여인들이 그 얘기를 막 청어선사한테 하면서 이제 하다가 거기서 꿈을 깨는 거지. 청어선사가. 자, 억울한 그 여인들의 이야기가 여기 쭉 나올 거야. 자, 하지만 인가가 모두 폐허가 되어 의지할 곳이라고는 없었다. 연미정 남쪽에 풀을 베어 움막을 짓고, 아까 얘기했듯이 움막을 짓고 그곳에서 불공을 들이면서 먹고 잤다라고 됐어. 그러면 청어선사는 한많은 여인들의 시신을 수습하려고 여기 있는 거지. 어느 날 밤 청어선사가 설핏 잠이 들었어. 꿈이야. 강도몽유록. 하늘과 강이 모두 파란데 수심에 잠긴 구름은 모였다 흩어졌다 하고 서글픈 바람이 불었다. 이 분위기야. 분위기. 응? 하늘과 강이 모두 파란데 수심에 잠긴 구름이 모였다 흩어졌다 하고 서글픈 바람이 불었다 그쳤다 하며 밤 기운에 처량한 게 심상치 않았다. 뭔가 일어날 것 같지, 그지?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배경이다. 선사는 석장을 짓고, 석장이라는 것은 돌지팡이를 말하는 거야. 달빛을 밟으며 한가로이 거닐었다. 한밤중쯤 되자 바람결에 전해오는 소리가 있으니 노랫소리인 것 같기도 하고 울음소리인 것 같기도 하고 웃음소리였다. 막 뒤섞인 거지. 지금 뭐야, 꿈이야, 꿈. 웃고 울고 하는, 노래하는 소리를 따라 가보니까 한 곳에 여자들이, 이게 지금 병자호란 때 죽은 여자들이야, 모여있는 게 아닌가. 선사가 몹시 이상하게 여겨 기이하게 여겨 다가가서 엿보니 줄지어 모여 앉은 이들이 죄다 여자야. 어여쁜 얼굴이 시들고 백발인 사람도 있는가 하면, 자, 어여쁜 얼굴이 시들고 백발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청춘이 아직 시들지 않아가지고, 젊은 여인이겠지, 검푸른 머리가 풍성한 사람도 있었다. 젊은 사람인지 늙은 사람인지 겉모습으로는 분명히 알 수 있었지만 선우 없이 막 뒤섞여 있으니까 성대한 모임 자리 같았어. 그런데 이들 모두는 놀라고 두려워 허둥지둥하는 모습에 서글픈 기운을 띠고 있었다. 뭔가 모르게 불안해하고 있는 거 지금. 선사가 더 다가가서 자세히 보니까 연약한 머리가 한길 남짓한 밧줄에 묶이거나 한자쯤 되는 칼날에 붙어 있는 이도 있었다. 그러니까 머리가 밧줄에 묶이고 그 다음에 머리가 칼날에 붙어 있는 거야. 다 이때 이렇게 처참하게 희생당한 거죠. 으스러진 뼈에서 피가 흐르는 이도 있었고요. 머리가 모두 부서진 이도 있었고요. 입과 배에 물을 머금고 있는 이도 있고요.
물에 빠져 죽였다는 거지, 그지? 그 참혹하고 애처로운 모습, 지금 여기 나온 나열한 게 바로 참혹하고 애처로운 모습이고, 청어선사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었고 이루 기록할 수도 없었다. 한 부인이 나서서 이야기하는 거야. 나라님이 임금이 피란을 했으니 그 처참함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이제 비판의 내용이라고. 하지만 제가 운명을 달리한 건 하늘의 뜻입니까? 귀신의 뜻입니까? 내가 죽을 사람이었는지 그래서 죽었는지 아니면 귀신이 나를 시기해서 잡아간 건지 그 이유를 찾으면 이르는 답이 있으니 바로 내 남편입니다. 자, 남편.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편은 재상의 지위에 있었고 채찰사의 임무를 맡았건을 공로를 살피지 않고 전부 다 사사로운 정에 치우쳐도 강도 여기는 오랑캐를 말하는 거예요. 막중한 임무를 사랑하는 아들에게 맡겨버렸다. 미안해. 강화도구나. 강화도를 지켜야 되는데 그걸 아들한테 맡겼다고. 그거 직무유기죠. 그리고 잘 들어봐. 자기 남편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니까 이거는 객관적이라고 해야 된다고. 원래 남편을 비판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맞잖아. 남편이니까. 근데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비판했다는 건 객관적으로 비판한 거야. 자, 그 아이는 부귀에 빠져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며 앞날에 대한 계책이라고는 전혀 없었어. 그러니까 아들한테 이 막중한 임무를 강도를 지키는 걸 맡겼더니 전혀 자기 일을 하지 않았다. 군사일에 대해서 무슨 아는 것도 있었겠습니까? 없지요. 강이 깊지 않은 게 아니요. 성이 높지 않은 게 아니었건만. 자, 그러면 강화도가 강도 깊었고요. 성도 높았다는 얘기지. 대사를 그르치고 말았다.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결국 오랑캐가 쳐들어온 거지. 죽임을 당한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거 봐.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당연하대.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러나 아비의 잘못으로 인한 일이니 그 아이에게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 운명이 기박한 제가 기꺼이 자결한 것도 당연한 그 일은 한스러울 게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다. 한스럽 게 없다. 그래서 결국은 오랑캐 때문에 아들이 해야 될 일, 원래는 남편이 해야 될 일인데 아들이 한테 그냥 맡기고 그리고 자기는 그냥 죽었다는 얘기를 한 거야. 자결.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지? 다만 외아들이 살아서 나라에 보답하지 못하고 죽어서도 죄가 남았으니 천년 동안 남을 악명을 온 바다를 기울인들 어찌 씻을 수 있겠습니까? 씻을 수 없습니다. 서리적 표현이죠. 서리법. 이건 강조하는 거야. 강조. 자, 그 다음에 쌓이고 쌓인 한이 옥깃에 가득하여 하루도 잊을 날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원통하고 원망스럽고 한스럽다 그런 얘기야. 자, 말을 다 마치기 전에 한 부인이 몸을 일으키더니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말했다. 이번엔 다른 여인이야. 서방님은 자기 재주를 헤아리지 못하고 홀로 중책을 맡아 천혜의 지역만 믿고 군사일을 돌보기를 게을리했으니 그럼 누구야 이거? 며느리겠네, 그지? 이 서방이라는 건 자기 남편인데 아까 먼저 말했던 그 아줌마의 아들이야. 며느리네, 그지? 그 결과 방어에 실패한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온 강에 비바람이 몰아쳐 사직, 이거 국가신, 곡식신, 그래서 조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존폐가 한 귀퉁이 세잔한 성에 달려있거늘, 그러니까 이 강화도가, 강도가 되게 중요한데 말이지. 전군이 무너져 임금이 성 밖으로 나와 항복하기에 이르렀대. 이 모든 일이 강화도를 수비하지 못한 데 말미암은 것이니 사형을 당한 것은 군법에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이민구는 같은 책임을 졌으면서도 무슨 충의를 지녔다고 목숨을 보존했어. 천수를 누렸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강도를 지키지 못한 이민구란 사람은 끝까지 목숨을 보존하고 천수를 누렸다고. 그러면 이 얘기는 죽어야 될 사람이 죽지 않았다 그런 얘기지. 그 다음 도원수 김자점은 나라 안의 모든 권세를 지니고 나라 안의 모든 명사를 거느렸으면
그만큼의 책임이 있는데 단 한 번의 전투도 벌이지 않았고 그 병사들은 피 한 방울도 흘리지도 않았대. 바위 굴에 몸을 숨기고 목숨을 부지하기만 꾀하며 달무리 안에 있는 임금을 길 가는 사람 보듯 했지만 왕법이 시행되지 않고 도리어 은총이 더해졌다. 벌 받을 사람이 오히려 은총이 더해졌다. 자, 그 다음에 가소로운 심기원은 여기 실제 인물들이 다 나오잖아. 임무를 담당할 그릇이 못되고 앞날을 내다보는 계책이 없었거늘 이런 자들에게 막중한 임무를 맡겨 도성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니 군신 간의 의리를 완전히 잊고 제 한 몸만 빼어 환란을 피하고 스스로 지략이 있다며 여기며 거북이처럼 목을 움츠리고 달팽이처럼 엎드려서 살 궁리만 찾았습니다. 이처럼 나라의 은혜를 저버렸건만 조정에서는 군법에 회부하지도 않고 도리어 총회와 녹봉을 더해 주었습니다. 김자겸처럼. 이런 상황에서 서방님 홀로 사형을 당했으니 어찌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내 한 목숨 잃는 건 아까울 건 없지만 살아계신 백발의 시아버지는 영영 자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죽은 이든 산 이든 원망하는 마음이 어찌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지금 며느리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며느리가 아니네. 이 맨 마지막 구절 봐. 백발의 시아버지는 자식을 잃고 말았다 그랬잖아. 자, 그럼 백발의 시아버지는 결국 아들을 잃은 거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인들은 있잖아. 강도에서 오랑캐들을 맞서 싸워야 되는 그 위정자들, 관리들이 제대로 책임을 하지 않고 죽어야 될 사람들은 오히려 총애와 녹봉을 받고 그다음에 억울하게 자기 남편만 죽었다고 젊은 여인이 지금 얘기한 거야. 자,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어 의아하고 있는데 그 여인 빙그레 웃음 지으면서 말했다. 저는 기녀입니다. 기녀, 다른 여자가 나왔어. 노래와 춤으로 멀리까지 이름을 퍼져 청조가 소식을 전하고 나비가 향기를 탐하여 이르는 곳마다 양대여 그 다음에 밤마다 운우의 정, 이건 이제 부부의 정이야. 향락이 자극하여 즐거웠다면 즐거웠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사를 돌아보건대 귀히 여길 절이었으며, 자, 귀하게 여길 게 절개지조라고. 하루아침에 깊은 규방에 들어앉아 비단장막을 드리고 한 난군을 길이 모셔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았는데 뜻밖의 풍파가 일어나. 이건 이제 병자호로 오랑캐 쳐들어온 거지. 청춘의 나이에 꽃이 지고 말았습니다. 이 문학적 표현을 죽었다 그런 얘기야. 오늘 밤 이 훌륭한 모임은 제 분수 밖의 것인지라 저는 외람되어 곁에서 여러분의 절개를, 아까 얘기했더라, 여인들의 절개를 우러르며 아름다운 말씀을 여태까지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높은 절이와 아름다운 지조는 하늘이 반드시 감동할 것이요 사람이 반드시 탐복할 것이고 그렇다면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니 무슨 한이 있겠습니까? 자, 강도가 함락되고 남한산성이 위급해지자 임금이 어떠한 능욕을 당했습니까? 나라의 수치가 이처럼 커졌지만 충성스러운 신하, 의로운 신하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부인들은 영예로운 죽음을 택하셨으니 무슨 서글픔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칭찬하고 있는 거지. 이 말에 자중의 여인들이 일시에 통곡했다. 그 통곡 소리가 너무 참담해서 참아 들을 수가 없었다. 정선사가 혹 들킬까 싶어 숲속에 숨어 있다가 날이 밝기를 기다려 물러나왔는데 문득 놀라 깨어보니 한바탕의 꿈이었다라고 얘기했어. 꿈 얘기를 통해서 여인들이 그 절이와 충절을 지키다가 영예롭게 죽은 거, 그걸 갖다 전달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지은 사람은 아마 그 충신의 마음을 갖고 있는 지사 정도 되겠지. 벼슬 하지 않았지만 그런 내용이야. 정리를 한번 해볼게. 내용을 보니까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한 3명 정도 나오는데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이 나오고요. 세 번째는 기녀가 나오지, 그지? 그래서 첫 번째 부인은
남편을 비판하고 있는 거야. 알았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인은 역시 남편인데 문제는 물론 강도를 잘 지키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군법에 의해서 죽었단 말이야. 그런데 남편보다 더 높은 관리 혹은 또 다른 사람들 책임을 맡은 이민구, 김자점, 마지막에 누구였지? 심기원, 그치? 이런 놈들은 오히려 벌을 받아야 되는데 총애를 받고 있다. 뭐 이런 것들 목숨만 부지하려고 자기 책임을 져버렸다. 이런 애들이 알았어? 그러니까 이 부인 이 입장에서는 남편이 죽은 게 당연하겠지만 얘네들하고 비교해 보면 남편한테만 너무 가혹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기녀는 여기 나와 있는 부인들의 얘기를 다 들으면서 그들의 죽음이 정말 아름다운 영예로운 죽음이었다 칭찬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이 여인들의 죽음은 지조 높은 죽음이다.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녀가 얘기한 건 강도가 즉 강화도를 끝까지 사수해야 되는데 정말 충신은 없었다라고 비판하면서 끝난 거야. 알았지? 자, 그러니까 여기 등장인물들이 대부분 여인이지, 그지? 이것도 특이한 점이야. 고전소설에서 여인 중심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 가정소설 빼놓고는. 근데 여기는 여인이 화자로 등장한단 말이야. 주로 여인들의 목소리가 그 중심이 되는 거고, 여인들의 강조하고 있는 건 지조와 절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거지. 순절하게 지키다가 죽었단 말이야. 알았니? 뭐 이런 걸 갖다 열이라고 부르지 보통. 열이 뭐야? 정절, 열려 하는 그 열려 하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열이라고 부르는데 열려라고 얘기하지. 그지? 그럼 결국은 여인들이 비판하는 건 당시의 남성들이고 위정자들이지. 자기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관리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 제가 전쟁 중에 죽은 여인들의 원혼이니까 원혼 소설이라고도 불러. 원혼 소설. 자, 스토리 구성상 꿈에 나타나서 얘기했으니까 몽유록인데 실제로는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거나 죽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소설을 원혼 소설이라고 한다고. 이 원자는 원망하는 거고 혼은 영혼이란 말이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자, 이게 강화도를 지키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여인들이 등장하면서 꿈속에서 당시의 지식인 남성, 관리 이런 사람들을 호되게 비판하고 있는 내용의 고전소설이다. 자, 그러면 청어선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꿈 이야기 안에 등장하는 인물의 내면을 자세하게 드러내고 있다. 아니죠. 왜냐하면 인물의 내면은 인물들이 말하는 거잖아. 여인들이 말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고요. 2번, 꿈 얘기의 안과 밖을 자유롭게 이동하며, 자유로운 게 아니죠.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었고 깜짝 놀라서 깼으니까. 그 다음에 인물들의 갈등을 주도한다. 이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꿈 이야기 안에 등장하는 인물의 발화에 드러난 잘잘못을 판단하는 거 없고 듣고 몰래 물러났죠. 알아차릴까봐. 그 다음에 꿈 이야기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경험에 공감한 후 위로까지 하는 것은 안 나왔다. 듣는 거야, 듣는 거. 그 다음에 5번. 꿈 이야기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대화는 듣지만 개입하지 않는다. 맞았죠. 정답은 5번이지. 그 다음에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봅시다. 기억. 자, 기억은 그 여인인데 그 여인이 기녀겠지, 그지? 기녀가 딱 등장하면서 여인들이 영예로운 죽음을 했다라고 위로하죠, 위로. 다른 여인들을 위로하고. 삶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가치는 뭐라 했어? 지조라 그랬지, 지조. 이게 지조라 그랬어. 그 다음에 전쟁 당시에 위기에 처한 나라를 수치스러운 모습을 언급한다. 거기 나와 있는 내용에 따르면 진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했던 놈들이 누구냐면 이런 거야. 나라의 수치스러운 모습. 이거는 임금이
능욕을 당했지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오랑캐한테 그 나라를 뺏겼으니 나라의 수치라고 얘기한 거죠. 그다음에 4번 부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모습과 비교하여 지난날의 행동을 성찰까지는 안 갔고요. 전쟁 상황의 남성들이 보여준 모습과 대비되는 부인들의 모습을 칭송한다. 이거는 앞에서 위로한다의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야. 정답은 4번 틀렸어. 그 다음에 A와 B에 드러난 인물의 태도. 자, A에 나온 거 보니까 거기에 여인은 있잖아. 남편이 무능해서 아들한테 잘하지도 못하는 아들한테 맡겨버리고 그렇게 했으니까 자기가 죽는 건 사실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몰라. 하늘의 뜻일지도 모르고 귀신의 뜻일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 다음에 B의 여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오랑캐가 쳐들어왔는데 강화도를 제대로 수비하지 못한 것은 우리 잘못이 크다. 관리들의 잘못이 크다. 원통하다. 비통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분노, 항복하게 된 것에 대한 원통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적절하자는 거. A와 B 발화자는 모두 자신의 목숨을 잃은 것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있지 않지. 맞지, 그지? 우리가 죽은 것이 원통하다.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B에서는 나라 뺏긴 게 원통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거고 남편이 잘못했으니까 자기가 죽는 게 마땅하다. 그러니까 원통함 그런 것들이 미련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게 두 여인 모두 같은 거야. 다시 한번 A에서는 남편이 잘못했으니까 죽는 건 운명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고 B에서는 남편이 잘못한 것도 있는데 문제는 나라를 빼앗긴 거, 오랑캐들의 수치를 당한 거 이런 것들이 원통하다고 얘기한 거야. 자기 죽는 건 문제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야. 2번 A와 B 화라자는 모두 전쟁의 결과를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수용하며 바람직한 임금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자, 운명으로 수용한다. 결과는 피할 결과가 아니고요. 자신의 죽음을 운명으로 생각하는 거야. 근데 바람직한 임금의 역할을 제시한 건 아니죠. 그리고 운명이라는 거, 자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구나.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전쟁의 결과로 자기가 죽었어. 그건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다. 이건 A 부분 아까 그거랑 똑같이 살려서 하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 운명이 아니라 여기 뒤에 임금의 역할을 이것도 없지. 이런 것도 없지. 수치스러울 뿐이다라고 얘기했을 뿐이야. 임금의 역할 언급한 게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건 A,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건 B. 됐지? 그다음에 바람직한 임금의 역할을 제시한 건 없다. 그래서 정답이 2번 정답이야. 3번 A와 B 발화자는 모두 사대부의 부녀자고요. 전쟁 패배의 원인을 냉철하게 분석했어. 아까 객관적이라고 하는 얘기야. 그 얘기야. 그 다음에 남편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A의 발화자는 B와 달리 자신의 가족이 전쟁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한 후에도 죄가 남아있음을 언급하며 걱정하는 마음을 이야기했다. 살아서 나라에 보답하지 못하고 죽었잖아. 그러니까 죄는 아직 남아있다고 얘기한 게 A의 발화자지. 죄가 아직 남아있다. 죄가 아직 남았죠. 살아서 갚아야 되는데 살아남아서 해야 될 일은 하지 못했으니까 나라에 보답 못한 거는 죽어서도 그대로 자기 잘못이다. 죄가 남아있다라고 얘기하지. 자, 그 다음에 B의 발화자는 A와 달리 실존 인물의 이름을 아까 거론했지. 3명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당시의 위정자 관리들의 불합리한 처분. 자기 남편은 군법에 의해서 죽었지만 군법에 의해서 죽은 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아니고 왜 더 높은 관리 자기 몸만 돌봤던 이 사람들은 오히려 녹봉을 받고 은총을 받는데 왜 똑같은 일을 했는데 우리 남편만 군법에 의해서 죽게 됐나 이런 것들을 얘기한 거. 실존 인물 실물의 이름을 거론했죠. 맞았어? 정답은 지금 2번이 틀린 거야. 알겠지? 자, 보기를 참고하여 감사한 거다. 요거를 먼저 봤어야 되는데
강도 몽유록. 강도 몽유록은 몽유록 형식이라 그랬지.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 게 몽유록 형식이라서 꿈속의 얘기니까 몽유록인데 원래 내용을 보면 원혼 소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병자호란 당시 시대적 상황, 그다음에 전쟁에 들어서 여러 상황을 비판하고 몽유록, 현실, 꿈, 현실. 그래서 꿈으로 들어가는 걸 입몽이라고 하고 꿈에서 이렇게 깨는 걸 각몽이라고 그래. 이런 구조로 돼 있어. 인물이 꿈속에서 여러 인물이 대화를 듣고 나누고 보고 들은 걸 갖다 기록으로 남겼지요. 현실과 꿈은 여러 장치를 통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이 작품은 전란기 조선 지배층의 책임을 추구하고 이거야. 전쟁 때 책임 있는 자들이 책임을 다했으니 못했으니까 추궁하고 비판하고 조선 사회가 겪은 혼란과 위기를 무능하고 부패한 개인에서 찾고자 하는 지배층의 지배 담론 안에서 비판의 기준을 마련하여 조선 사회 문제점을 진단한다. 사대부가 여성에게 절의를 요구했던 당시 가치관이 잘 드러나 있다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전란기의 조선 지배층의 책임을 추궁하고 비판했다고. 그리고 지배계층이 어떻게 했냐면 개인에게 떠넘겼던 그 무능하고 부패한 개인에게서 찾고자 했지만 실제로는 사대부들이 문제였었고 사대부들은 여인들한테 절의를 요구했는데 문제는 자기들은 절의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야. 자,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봅시다. 1번 청어선사가 주인 없는 시신을 수습했어. 강가에 간 것은 잠이 들어 원혼을 만나는 꿈속의 체험과 자연스럽지, 그지? 그러니까 자 주인 없는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강가에 갔고 강가에 움막을 세워서 잠깐 잠이 들어야지 다시 꿈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원혼들을 만나는 거잖아. 그지? 요게 있잖아.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 맞았어. 청어선사가 석장을 짓고 한가로이 거닌 것은 지배계층의 담론 안에서 전쟁에 대한 비판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는 말도 안 되지 이거. 청어선사가 이게 석장을 짓고 달빛을 밟으면서 막 한가롭게 걸었잖아. 그지?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여인들의 모여서 꿈속에서 막 떠들고 있는데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이끌려서 쫙 자연스럽게 가는 걸 얘기하는 거지. 지배담론, 전쟁에 대한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 이거 행동이잖아. 이건 행동이잖아. 이 행동은 여인들한테 원혼들의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의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지배담론 뭐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비판하고 나라님이 피난 가고 성 밖으로 나와 항복하고 이게 병자호란 때 치욕이잖아. 그지? 그래서 실상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 조선 사회가 혼란과 위기를 겪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부인이 재상이었던 남편의 계책이라고 전혀 없는 아들 무책임하게 맡긴 것을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는 것은 결국은 문제의 원인을 개인에서 찾는 지배층의 책임을 추궁한 한편 문제의 원인을 개인에서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대부들은 문제의 원인을 개인에게서만 찾았단 말이야. 근데 이 부인은 개인도 문제지만 지배계층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다음에 기녀가 부인에게 절개를 우러른다고 영예로운 죽음을 택한 것이라고 말한 것은 사대부가 그동안 사대부 여인에게 절의를 요구했던 가치관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정답은 2번이 틀렸고 저 행동은 원혼들한테 가는 거고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따져봐야 될 게 뭐냐면 자, 봐봐. 체험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위에서 이 보기를 통한 것이기 때문에 찾아야 되는 거야, 사실은. 자연스럽게 연결이라는 그 내용이 있어야 돼. 여기 있네. 자, 그래서 1번이 있죠. 그러니까 이건 보기를 통한 해석이지. 2번 틀렸고 3번 조선의 겪는 혼란과 위기의 모습. 여기서 찾아야 돼. 조선이 겪는 혼란과 위기의 원인. 이게 3번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4번 부인이 이 얘기하는 건 개인에게서 찾는 거다. 자, 무능하고 부패한
개인에게서 찾고 지배계층의 담론안에서 비판의 기준을 마련했다. 이게 4번의 내용이고요. 5번은 당시 여성들에게 절의를 요구했던 사대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기녀가 영예로운 죽음, 절의를 요구했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번, 3번, 4번, 5번은 보기를 통한 해석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알겠지? 네. 됐어.